국시일반 인문학 강좌 수로 세상을 보다 네 번째 교실인데요. 제목이 기하학으로 제국이 된 로마. 기하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주로 이제 삼각형과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세 점이 이루는 단순한 도형인 삼각형과 완전한 도형인 원이 기하학, 그러니까 도형학에서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과 어떤 기하학적인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상상력과 이해를 좀 높여보고자 합니다. 원저리 인문학연구소 박장근 소장입니다. 삼각형 속의 어떤 비밀과 어떤 기적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심 하면 심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 삼각형 속에 매우 다채로운 비밀이 있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공간 내에 그만큼 아주 아름다운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한 증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유럽의 모든 길들은 이러듯이 실은 지금부터 그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준비됐고 그로부터 한 2300년 전쯤에 유크리트라는 매우 훌륭한 수학자가 기하 원론을 쓰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 유크리트 선배의 기하 원론에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런 어떤 제국이 되는 데는 이러한 어떤 기하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지혜의 힘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오심인데요.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적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심은 뭔가 하면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는데 그러니까 ABC 각 3개의 이등분선을 쫙 걷지만 기적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각을 이등분했지만 지금 I라는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 지금 I라는 이 점에서 선분 AB, 선분 BC, 선분 AC에 수선을 내렸더만 그 거리가 또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삼각형의 안으로 접하는 그래서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짐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도형과 완전한 도형이 이렇게 조화를 갖다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심이라고 그런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외심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외심은 이름에서도 미로 짐작 가능하겠지만 일단 삼각형을 중심으로 아까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그랬으면 이번에는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삼각형과 원이 또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는 각의 이등분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 선분 AB, BC, AC에 수직 이등분선을 쭉 올렸더만 이게 기적적으로 또 O라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더라. 기적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 O에서 각 ABC에 선을 그었지만 이 길이가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거는 O를 중심으로 한 원이 ABC 세 삼각형을 세 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외접하는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심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심화 공부라고 그럴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지금 ABC가 예각삼각형일 때는 이제 이런 거지만 직각삼각형이 되고 보니까 외심이 가장 긴 빗변선분의 중심이 외심에 이 자리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요번에는 원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빗변이 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들 중에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모든 내접하는 삼각형은 모든 게 다 직각삼각형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둔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무게중심인데요. 아마 이 오심 중에 가장 많은 숨겨진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이 또 무게중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다. 그 무게중심에 손을 딱 갖다 대면 이게 아무 쪽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균형을 다 잡고 있다. 이런 뜻에서 무게중심인 거죠. 이 무게중심은 그래서 어떻게 작도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 각 ABC에서 그 대칭하는 변의 중심에 선을 걷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분을 2등분한다든지 아니면 각을 2등분하는 게 앞에 것 때문에 이번에는 각에서 변의 중심에 선을 걷는 거죠. 이랬지만 이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선을 3개를 다 걷는데 그러면 삼각형이 6개의 삼각형으로 분할되잖아요. 그런데 이 6개의 삼각형의 무게가 참 넓이가 다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가 똑같으니까 또 여기에서는 2개짜리를 갖다 합해놓은 삼각형 가령 AOB, BOC, AOC 이것도 넓이가 같은 것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이 무게중심이 되는 요 점을 기점으로 중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점에서 그 대변의 중앙의 선건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선이 2대1로 내분점이 되더라라는 이런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을 데카르트 좌표에 올려놓고 점 ABC에 대한 좌표 매김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한쪽이 X1, Y1, 한쪽이 X2, Y2, 한쪽이 X3, Y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X와 Y의 평균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 평균점이 돼야지 무게가 잡히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Y 좌표는 3분의 Y1, Y2, Y3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옆 그림을 보면 선분의 ABC에 중선을 해서 무게중심 G를 잡았는데 그러면 중점인 DEF를 이렇게 또 연결하면 또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좁혀 들어가 보면 이거는 무게중심으로 수렴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심인데요. 수심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 수직이 되는 선을 내렸지만 이것도 또 한 점에 또 만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좀 단순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원은 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내심하고 외심하고 있는데 이건 원하고 만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도 새로운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서 수선을 다 내린 거죠. 그랬더니 H점이 수심이 잡혔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봐보면 사각형 A, F, H, E 이렇게 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형이 보면 각 AFH하고 각 AEH가
둘 개 다 수선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이 합해갖고 180도가 되면 그거는 한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90도 더하기 90도는 180도니까 이 사각형은 그러니까 내접하는 원이 있고 사각형 입장에서는 외접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각형이 지금 3개고 그래서 이 사각형들을 외접하는 이런 원이 3개가 이렇게 또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하고 원은 매우 친화력이 높은 이런 도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심인데요. 방심은 조금 달라요. 하나는 한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두 외곽의 같은 쪽으로 이등분선을 내면 이것이 또 한 점에 만나는 기적이 있더라. 그러고 이 점에서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BC에 수선을 내리고 그리고 AB의 연장선에 수선을 내리고 AC에 수선을 내리니까 그 수선의 길이가 똑같더라. 그러면 이 세 면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원과 삼각형은 만나는 연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면 한 삼각형에는 3개의 방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개의 방심을 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쁘지 않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ABC고 각각 한 개의 내접과 2개의 외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JA, JB, JC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I라는 중심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심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이제 각각마다 한 각에 이등분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은 삼각형 안에 내접한다. 앞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똑같이 3개를 다 그리니까 이렇게 내접원과 방심들이 같이 어울리고 연출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 정리하면 이러이러하다. 내심 있고 외심 있고 내심 있고 무게중심 있고 수심 있고 방심 있고 작도는 이러저러저러저러하고 위치는 이러저러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삼각형과 이제 원에 대한 이제 관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고 그것은 지금 A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꼭지점 A에 BC, 선분 BC에 평행한 선을 갖다 그어놨을 때 각 DAB하고 각 AC 아니죠. 그러니까 빨간색 2개가 억각이고 파란색 2개가 억각이기 때문에 요거 3개를 다 만드는 게 180도가 되는 이런 것이고요. 오른쪽도 AB의 수직인 선분을 C에서 놨을 때 서로 억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가 아마 다들 피타고라스 정리지 않을까 이러 싶은데요. 정리가 뭔 줄 아세요? 증명된 수학적 진리를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공리는 뭘까요?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수학적 진리를 공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뭔가 하면 공리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고 그리고 증명된 많은 진리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 정리인 거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십 개의 이런 정리가 증명되고 있는 이런 어떤 수학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또 하나는 삼각함수하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겠으나 삼각함수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도는 자신 있지 이런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지금 이런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과 높이 각각을 갖다 제곱과 더한 것이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 거죠.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이 방식으로 증명을 해낸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그림인 거죠. 지금은 다양한 또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림이어서 지금 삼각형 밑변의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와 밑변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 AB의 제곱은 BC의 제곱과 CA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이거는 따로 한번 공부들 해보시고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원에 대한 이야기를, 삼각형과 이제 원이 이제 만난 것이라면 원에 대해서도 조금 완전한 도형이니까 더 할 건 없지 않느냐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새롭게 삼각형과 원이 만나는 이런 풍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클리드 원과 데카르트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유클리드 원은 공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어떤 열공리, 텐공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클리드가 할아버지가 2300년 전쯤에 10가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것에 기초해 갖고 기하학원론이라는 큰 책을 써서 그리스 수학의 기초를 마련했던 거죠. 간단하게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클리드의 텐공리는, 그러니까 둘 다 세 번째 것과 같은 두 개의 것은 서로 같다. A 이꼴 B이고 B 이꼴 C이면 A 이꼴 C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합은 같다.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빼면 나머지도 같다. 서로 일치하는 것은 서로 같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하나 많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리라고 합니다. 수학은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적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하학, 도형학 쪽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한 개의 선분을 그을 수 있다. 점이 두 개 있으면 한 개의 선분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의 선분은 어느 방향으로 무제한 연장될 수 있다. 선분이 있으면 그걸 연장하면 직선이다.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임의 반지름의 원을 그릴 수 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선들을 연결하면 그게 원이다. 그리고 모든 직각은 같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 여기서부터 수학은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 제5공리는 이게 논쟁도 많고 실은 깨진 거죠. 그래서 기하학에서부터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두 직선을 가르는 선분에 있어서 선분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교차각, 내각의 합이 두 직선보다 작으면 두 직선은 결국 만난다. 왜 이렇게까지 고민이 많았는지가 뭔가 있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두 평행선은 끝까지 안 만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선이 그 직각이 아니라 같은 쪽에 있는 두 개를 했는데 180도보다 적으면 그쪽으로 가서 만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게 유클리드 제5공리인데 이거는 이제 공리의 영역에서는 탈락하게 되고 그래서 비유클리드 이제 기하학이 좀 새롭게 자기 확장돼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런 공리에 기초해 갖고 기하학 1권 첫 시작을 이렇게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한번 따온 거는 유클리드 이 기하학과 수학이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논리와 개념적인 디딤돌을 낳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해 보시라 해서 이렇게 점은 그래서 부분이 없는 것이다. 선의 폭이 없는 길이다. 선의 양끝점, 선의
끝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선은 고르게 놓여있는 점 위에 있는 선이다. 면은 길이와 폭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다 이제 정의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가 아까 그 10가지가 있었고 요 사이에는 각에 대한 정의가 쭉 있고요. 요 15, 16, 17, 18 요런 지금 자리매김 순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유클리드의 원리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원은 15부터 이제 18까지 있는데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직선이 뻗어 나갈 때 만나는 점들 안에 만들어진 평면 도형이다. 처음 기준이 된 점은 원의 중심으로 부른다. 지름이란 원의 둘레에서 원의 중심으로 거쳐 원의 둘레로 이루어진 직선을 말하며 또한 원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반원이란 원의 지름과 지름이 자른 조각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반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과 같다. 그러니까 매우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해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그 이후 세대들의 어떤 도움의 뭐랄까 완전성 이런 걸 갖다 노리고자 했던 이런 학자의 성실함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것이 유클리드의 원인 거죠. 근데 이것을 데카르트 좌표 쪽으로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데카르트가 갖다 그 십자가를 원의 갖다 중심을 0,0으로 놓고 X축과 Y축으로 갖다 이렇게 하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중심과 연결하고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이 X, Y라고 이야기를 하면 밑변이 X가 되는 것이고 높이가 Y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빗변은 반지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시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그래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클리드처럼 원을 안 그려놓고 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25다. 누가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게 원이 5짜리인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구나. 이러면서 이전에는 도형으로 원을 설명했다라면 이것을 데카르트는 대수학으로 원을 바꾸는 데 성공한 거죠. 매우 수학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리하여 어떤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의 어떤 토대가 됐던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과 삼각형이 만나고 서로 어떻게 사귀는가 또 봤지만 또 기하학이 어떻게 또 대수학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